악마의 선물이라고 불렸던 이 작물 뭔지 아시나요? 바로 감자인데요. 과거 유럽 사람들은 감자가 남미에서 건너오자 감자를 악마의 선물이라 불렀습니다. 성서에도 나오지 않는 작물인데다 당시 유럽인들이 보기에 감자는 모습이 아주 흉측해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감자를 먹으면 나병에 걸린다고 생각했고 감자를 멀리했다고 합니다. 이랬던 감자가 현대에 들어서는 땅속의 사과로 불리며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특히 비타민C가 사과의 무려 5배에 달하는 양이 들었고 그 외에도 비타민 B6, 칼륨, 마그네슘 같은 소중한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는데요. 하지만 땅속의 사과라 불리며 풍부한 영양을 인정받은 감자여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보약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감자의 효능과 더불어 감자를 보약되게 해주는 레시피, 감자와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레시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속쓰림 없애주는 감자 레시피, 다리저림 없애주는 감자 레시피, 마지막으로 다리저림 없애는 스트레칭법까지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영상 시청하시면 속쓰림도 없애고 다리저림도 없애고 감자의 영양을 듬뿍 흡수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하며 볼수록 건강해지는 채널 시작합니다. 속쓰림 싹 가시게 해주는 첫 번째 감자 레시피는 감자즙입니다. 혹시 자다가 속이 쓰려서 잠에서 깨본 적 있는 분 계신가요? 감자즙은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레시피인데요. 감자가 속쓰림이나 위궤양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강원대학교에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위궤양을 앓고 있는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겐 감자수를, 다른 그룹에겐 감자 전분을 먹였습니다. 두 그룹 모두에게서 위궤양에 대한 치료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주목할 만한 점은 감자 전분을 먹인 쥐 그룹에서도 위궤양 치료 효과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감자 전분은 튀김할 때 쓰는 몸에 안 좋은 가루 아닌가? 라고 말이죠. 우리가 튀김에 사용하는 감자 전분은 생전분이 아닌 열 처리를 거친 변성 전분입니다. 그래서 생전분이 가진 영양이 변성 전분에는 거의 없는 것이죠. 때문에 감자 전분 하면 몸에 안 좋을 거라는 인식이 강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놀라지 마세요. 감자 전분은 감자수보다 오히려 위궤양 치료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위궤양에 치료 효과가 있는 감자의 항균성 화합물이 감자수보다 감자 전분에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쓰림을 싹 없애기 위해서는 감자수와 함께 감자 전분을 먹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감자즙을 만들면 감자수와 감자 전분을 자연스럽게 같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정말 쉬운데요. 감자와 믹서기, 체막만 있으면 준비는 끝입니다. 먼저 잘 씻은 감자를 믹서기에 넣고 갈아줍니다. 그 다음 체에 걸러 건더기와 감자수를 분리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속쓰림 싹 날려주는 감자즙 완성입니다. 참고로 이대로 그냥 두게 되면 위에는 감자수가 생기고 아래에는 감자 전분이 가라앉게 되는데요. 둘 다 속쓰림에 좋고 특히 감자 전분이 속쓰림에 더 좋으니까요. 감자 전분이 가라앉았다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니까 오해하시고 버리시면 안 됩니다. 감자즙을 만들고 남은 감자 건더기는 계란, 소금과 함께 섞어서 감자전을 부쳐 먹어도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감자는 혈당을 빨리 올려서 안 좋다던데?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건 감자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인데요. 이런 오해가 생긴 배경은 감자의 GI 지수가 높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GI 지수는 그 식품을 먹었을 때 얼마나 빨리 혈당이 오르는가를 숫자로 나타낸 겁니다. GI 지수가 높을수록 혈당이 빨리 오르는데 감자의 GI 지수는 무려 90으로 설탕과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GI 지수는 먹는 양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감자는 그 안에 들어있는 당 자체가 적기 때문에 GI 지수가 높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감자는 8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탄수화물은 겨우 15%가 들었습니다. 이에 반해 고구마는 탄수화물이 35%를 이루고 있어 감자의 2배가 넘는 탄수화물을 갖고 있죠. 그래서 같은 양을 먹더라도 감자를 먹었을 때 탄수화물을 더 적게 먹게 되니까요. 하루 2개 정도의 감자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도 않고 오히려 몸에 보약이 되는 정도의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속쓰림도 걱정이지만 밤중에 잠에서 깨게 만드는 다리저림 때문에 고민이신 분 계신가요? 다리저림 싹 없애주는 두 번째 감자 레시피는 아몬드 감자 스프입니다. 혹시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깨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리에 쥐가 자주 나서 걷기가 힘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두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하나는 전해질, 다른 하나는 수분입니다. 우리 몸에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전해질이 부족하게 되면요, 근육끼리 주고받는 전기 신호가 잘 전달되지 않아서 다리에 쥐가 나고 경련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전해질 균형이 깨져서 다리에 쥐가 나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를 모두 한 번에 잡아주는 마법의 식재료가 바로 감자입니다. 칼륨이 풍부한 음식 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바나나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칼륨이 풍부한 식품으로 알려진 바나나에는 100g당 350mg 정도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감자에는 이보다 많은 양인 420mg 정도의 칼륨이 들어있는데요. 작은 감자 하나만 섭취해도 일일 칼륨 섭취량의 20%를 보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자는 8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분까지 같이 보충하기에 안성맞춤인데요. 그런데 다리 저림을 자주 겪는 분이라면 내가 기름진 음식,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을 자주 먹진 않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을 먹게 되면 마그네슘 소모가 심해집니다. 거기에 대부분의 현대인이 그렇듯 스트레스까지 받게 되면 마그네슘 소모가 더욱 극심해지는데요. 이때 감자에 아몬드를 곁들이면 현대인에게 부족한 마그네슘을 가득 보충할 수 있습니다. 아몬드에는 칼륨, 칼슘을 비롯해서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아몬드를 통해 다리 저림의 원인이 되는 전해질 부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죠. 아몬드 한 줌을 먹는 것만으로도 마그네슘 일일 섭취량의 20%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자와 아몬드를 이용해서 스프를 만들어 먹으면 정말 좋은데요. 아몬드 감자 스프는 만드는 방법도 정말 쉽습니다. 마늘, 감자, 아몬드를 준비해 주면 되는데요. 먼저 아몬드 2줌과 물 1컵을 넣고 갈아서 아몬드 밀크를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 기름에 마늘을 노릇하게 볶아준 뒤 한 입 크기로 자른 감자를 팬에 넣습니다. 감자를 볶아주다가 아몬드 밀크를 넣어줍니다. 핸드블렌더로 감자를 갈아주고 스프의 적절한 농도가 나올 때까지 끓여주면 됩니다. 농도가 맞춰지면 그릇에 담은 뒤 드시면 되는데요. 빵이나 버섯 같은 고명을 올려서 드시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감자 스프를 만들 때 칼륨을 더욱 보충하고 싶은 분들은 자색 감자를 구입하시면 되는데요. 국립농업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수미감자에 비해서 자색 감자의 칼륨이 더욱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수미감자 100g에 420mg의 칼륨이 들어있다면 자색 감자에는 이보다 많은 580mg의 칼륨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자색 감자에는 수미 감자에는 없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주고 만성염증 또한 줄여줍니다. 이렇게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자색 감자가 필요한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감자의 부족한 영양을 쫙 채워줘서 감자와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식품이 있는데요. 감자와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영양 만점 세 번째 레시피는 감자 피자입니다. 감자 피자라고 하니 밀가루와 치즈를 사용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천연 재료로만 만드는 건강한 음식인데요. 그런데 감자의 비타민C가 사과의 5배나 들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비타민C 하면 사과나 귤 같은 과일을 떠올리기 마련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감자에 사과의 5배나 달하는 비타민C가 들었습니다. 게다가 감자의 비타민C가 더욱 좋은 건 열을 가해도 잘 파괴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감자의 비타민C는 전분 속에 든든하게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열을 가해도 쉽게 파괴되지 않습니다. 비타민C를 사과로 섭취하게 되면 지나치게 많은 당류를 같이 먹게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감자를 이용하면 지나친 당류를 섭취하지 않으면서도 비타민C를 충분하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식량이 풍족하지 않았던 20세기 영국에서는 비타민C의 주요 급원이 감자라고 할 정도로 감자는 비타민C가 풍부한 식자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타민이 풍부한 감자지만 부족한 영양소도 있는데요. 그건 바로 단백질과 지방입니다. 감자 100g에는 오직 2g의 단백질만 들었고 지방은 0.1g도 안 되는 양이 들었는데요. 사실상 지방은 거의 없는 식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감자에 계란을 추가해주면 부족한 단백질도 채우면서 건강에 좋은 지방도 함께 섭취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감자와 계란을 이용해서 감자 피자를 만들어 먹으면 속쓰림도 잡고 다리 저림도 줄이는 영양 만점 한 끼 식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정말 쉬운데요.
먼저 감자 2개를 채 썰고 소금 2꼬집을 넣어줍니다. 감자의 수분이 빠지는 동안 양파 1개를 채 썰어줍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양파를 노릇하게 볶아줍니다. 감자의 수분을 잘 제거해준 뒤 잘 볶은 양파와 감자를 섞어줍니다. 달군 후라이팬에 섞은 감자와 양파를 넣고 약불로 5분간 구워줍니다. 이때 가장자리에 식용유를 추가로 둘러주면 시각적으로 더 맛있는 감자 피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감자 피자가 익는 동안 계란 3개를 풀어서 소금 후추 간을 해줍니다. 굽고 있는 감자 위에 계란을 천천히 부어줍니다. 뚜껑을 덮고 약불에서 15분간 더 익혀줍니다. 15분 뒤 접시를 이용해서 뒤집은 다음 반대면을 10분간 더 익혀줍니다. 이렇게 하면 영양만점 감자 피자 완성인데요. 냄새도 고소하고 바삭한 식감이 정말 일품입니다. 이 감자 피자는 감자의 비타민 C와 칼륨, 계란의 단백질과 지방, 무기질을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한 끼 식사가 되니까요. 식사 대용으로 자주 해두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감자지만 먹을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감자는 싹이 나면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독성 물질을 만듭니다. 솔라닌이란 독성 물질인데요. 감자의 껍질과 녹색으로 변한 부분에 솔라닌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솔라닌을 먹게 되면 구토, 설사를 일으키고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까지 겪을 수 있는데요. 만약 싹이 난 감자가 있다면 싹이 난 부위 주변을 크게 도려내서 드셔야 솔라닌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 군데 싹이 나서 감자 전체가 녹색으로 변했다면 감자 전체에 솔라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아깝지만 버리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음식을 통해 무기질을 보충해도 다리저림이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리저림이 생기는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척추에 문제가 있거나 당뇨를 오래 앓아서 신경에 손상이 생겼거나 하지정맥류가 있을 때 다리저림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고 전문의 처방을 따르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근육이 경직돼서 디스크처럼 다리저림이 생길 수 있는데요. 엉덩이 근육이나 햄스트링 근육이 경직된 경우 좌골신경을 눌러서 다리저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간단한 2가지 스트레칭만으로 다리저림을 없앨 수 있는데요. 먼저 엉덩이 근육 스트레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늘을 보고 눕습니다. 둘째, 무릎을 구부립니다. 셋째, 오른쪽 다리를 왼쪽 무릎 위에 올립니다. 팔을 이용해 왼쪽 허벅지를 잡고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이 자세를 30초간 유지해줍니다. 30초 뒤 반대쪽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꼬리뼈가 너무 많이 들리지 않도록 주의해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햄스트링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늘을 보고 눕습니다. 둘째, 오른쪽 다리의 무릎 뒤쪽을 양손으로 잡습니다. 셋째, 가슴으로 당겨서 허벅지와 땅의 각도가 90도가 되게 합니다. 넷째, 다리를 펼 수 있을 만큼 하늘로 다리를 쭉 펴니다. 이때 발목은 몸쪽으로 당긴 채로 다리를 쭉 펴줍니다. 이 자세를 30초간 유지해준 뒤 반대쪽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2가지 스트레칭만으로 좌골신경이 눌려서 다리저림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요. 평소 다리저림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틈틈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속쓰림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감자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자수와 감자전분 모두에서 위궤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둘째, 다리에 쥐가 나거나 다리 저림이 자주 생기는 경우 칼륨, 마그네슘 같은 무기질이 부족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아몬드 감자 스프를 만들어 먹으면 칼륨과 마그네슘 등의 무기질을 풍부하게 보충해서 다리 저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감자에는 칼륨과 비타민이 풍부하지만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곁들인 감자 피자를 만들어 먹으면 여러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넷째, 엉덩이 근육, 햄스트링 근육이 지나치게 굳으면 신경이 눌려서 다리 저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엉덩이 근육과 햄스트링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레시피는 간단하고 맛있으면서 속쓰림, 다리 저림에 좋은 레시피니까요. 자주 해서 드신다면 분명히 위장도 튼튼해지고 다리 저림도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보람을 크게 느낄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에 다른 유익한 정보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볼수록 건강해지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